반갑습니다. 유튜버 케빈입니다. 자, 과거의 사태, 사스와 메르스를 기억하시죠? 엄청 허둥지둥했죠? 자, 이제부터는요, 우리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겪으면서 이 대처하는 방법을 잘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역사도 되풀이되고, 이런 바이러스 질병도 반드시 되풀이됩니다. 사스와 메르스가 창궐할 때는 유튜브가 없었기 때문에 별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없어서 그냥 발만 동동 구르고 뉴스만 봤던 기억이 납니다만, 이제 유튜브가 있어서 많은 분들이 좋은 정보를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정보들이 나중에 쌓여서 다음에 이런 사태가 또 일어나면은 많은 그 경험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지식들이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대처를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구가 너무 오염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너무 막 함부로 먹고 편리함, 문명의 이기에 길들여지면서 필연적으로 벌어지는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죠? 자, 지구의 오염은 나와 우리의 책임이고 내 면역이 약해서 기저질환을 갖게 된 것도 내 책임이다. 자, 기저질환이라고 하는 것은 암, 고혈압, 당뇨, 이런 것들, 폐질환 이런 것들을 말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바이러스를 바라보는 바이러스 질병을 바라보는 대전제를 아셔야 돼요. 내 몸무게의 2kg이 세균과 바이러스의 총 무게다. 생각보다 엄청 많죠? 여러분 이런 생각 못 해보셨을 거예요. 세균과 바이러스가 엄청나게 작으니까 이렇게 1, 2kg가 된다는 생각을 못 해보셨을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렇게 많다는 사실, 그만큼 많다는 거죠. 제가 응가 1g에도 세균과 바이러스가 1조 마리가 있을 수가 있다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내 몸속에 이미 바이러스가 살고 있다. 모든 생물체에는요,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가 살고 있어요. 모든 생물에는. 그러니까 박쥐 속에도 바이러스가 137종, 우리가 찍찍거리는 쥐도 비슷한 수가 있다고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몸에도 생물체이기 때문에 당연히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가 살고 있어요. 아시겠죠? 내 몸속에 이미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독감 바이러스가.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외부에서 바이러스만 오는 게 아니라 내 몸에서도 이미 바이러스가 살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그래서 기생충을 죽였을 때 기생충이 사멸하면서 거기서 세균이 나오고 세균 속에 있는 바이러스가 또 튀어나올 수 있다. 그것이 꼭 그 구충제의 그 부작용 같지만 사실은 그 부작용이 아니고 세균과 바이러스가 죽으면서 세균이 내독소를 내뿜고 바이러스가 튀어나오면서 그것이 몸속에 있던 독감 바이러스가 내 피로 막 나오니까 몸속으로 튀어나오니까 그것이 심한 몸살을 일으킨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기생충을 죽이는 것 뿐만 아니라 세균과 바이러스를 처리하는 것, 기생충이 사멸한 이후에 나오는 세균과 바이러스를 처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훌라클락 박사는 그것을 장청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래서 내 몸속에 이미 1, 2kg에 달하는 독감 바이러스부터 그 대상포진을 일으키는 허르페스 조스터 바이러스부터 해서 입술에 또 이렇게 진물나고 막 생기죠. 붓고 그런 것도 전부 다 바이러스란 말이죠. 내 몸속에 살고 있는 바이러스는 내 몸이 건강하면 잠자코 있다. 이거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개인 면역을 말씀드린 거죠. 내 몸의 면역이 떨어지면 바이러스가 기가 막히게 알고 그 약한 부분을 침투하여 나에게 증상을 일으킨다. 우리가 이제 간암이 오는 분이 있고 폐암이 오는 분이 있고 신장암이 오는 분이 있고 췌장암이 오는 분이 있죠.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훌다클락 박사는 기생충이 들어가 있어서 그쪽에 장부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문제를 일으킨다고 그러는데, 기생충도 어떤 장부는 특정 장부를 좋아하는 게 있고, 또한 그뿐만 아니라 어떤 장부에 어떤 특정한 금속, 수은이라든가 니켈이라든가 카드뮴이라든가 아니면 프로필 알코올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으면 또 그것을 좋아하는 기생충이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 독소가 많이 쌓인 곳, 어떤 특정한 독소가 많은 곳에 가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간암이 오고 폐암이 오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또한 내가 과식을 했거나 내가 육체적으로 무리를 했거나 내 몸에 많은 독소를 가지고 있거나 내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발병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흔히 말해서 그 감기가 오는 것도 과식을 해도 올 수가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왜 과식했는데 감기가 올까요? 우리 몸속에는 효소가 있습니다. 그 소화 효소가 있고요. 대사를 일으키는 효소가 있어요.
내 몸에 어떤 세포를 만들고 재생을 하고 해독을 하고 그죠? 이런 효소를 대사 효소라고 하고 음식을 소화시키는 효소를 소화 효소라고 합니다. 근데 과식을 하게 되면 이 몸을 재생하고 해독하고 이런 거에 쓰여야 될 효소가 전부 음식을 소화하는 데만 쓰여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 몸 자체의 면역이 많이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식을 하고도 감기가 오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 기억을 꼭 하십시오. 우리가 생각 못한 독소가 또 우리 주변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핸드폰부터 차 운전할 때도 그죠? 이 가죽들, 그 다음에 소파, 그 다음에 샴푸 이런 것들 전부 향수, 화장품 이런 것들 너무너무 많이 독소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자기 몸속으로 들어가기 쉽다는 얘기죠. 내 몸속에 기생충, 세균, 바이러스가 평소에 잘 컨트롤되지 않고 너무너무 많은 분들이 바로 만성병과 암, 당뇨 같은 중질환을 앓게 되는 겁니다. 바이러스와 싸우려고 하지 말고 평소에 바이러스를 이겨내는 몸을 만들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이러스는 이미 몸속에 1, 2kg가 있다고 얘기를 했죠. 제가 대학교 때 강호동 씨를 봤어요. 저희 학교에 그 어떤 그때 대학교 다니면서 찍었던 게 있었어요. 그 프로그램을 찍었었는데 그때 보니까 와 등치가 엄청 크더라고요. 크면서 큰데도 뚱뚱하다는 생각이 안 들고 날렵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저는 그때 한 7, 8kg밖에 안 나갔던데 감히 그 강호동 씨하고 한번 싸워볼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그겁니다. 내 몸이 평소에 잘 관리가 되고 젊다면 더 좋겠죠. 하지만 내가 몸을 평소 잘 케어를 했을 때 바이러스 감히 넘보지는 못해요.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그 코로나 바이러스 증상이 있을 때 평소 먹고 마실 수 있는 식품들이 있고 평소에 그 내가 내 면역을 기르기 위해서 마시거나 먹거나 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렇게 바이러스가 창궐하기 전에 케어하는 방법과 바이러스가 막 닥쳐가지고 지금 막 번성할 때 내가 케어하는 방법이 다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오늘 그걸 케어할 수 있는 한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그런 거예요. 자, 무슨 병에는 무슨 약, 늘 그렇게 새로운 약이 없을까? 새로 발명되는 약이 없을까? 이번 바이러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도 분명히 백신이 있겠지, 또는 치료약이 있겠지, 이런 기대를 자꾸 하시면 안 돼요. 바이러스와 싸울 때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바이러스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못 하신 겁니다. 그래서 다른 병도 마찬가지예요. 양약으로 그 병을 먹어서 쉽게 나으려고 하는 그것 자체가 큰 욕심이고 잘못된 착각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버릇을 버리지 않으면 평생 새로운 바이러스에 겁을 먹고 바이러스의 온 세계가 지금처럼 마비가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내 근처에 좋은 약재를 두고도 그걸 모릅니다. 얘기를 해줘도 흘려들어 버리는 거죠. 너무 흔히 많이 있으니까. 그죠? 뭔가 쌈박한 영약이 나를 치료해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정말 쇠기의 경이끼라고 얘기를 하고 해도 자꾸 이걸 물어봐요. 자, 이번에 뉴스에 나왔지만 벌써 스텔스 기능이 강한 무증상의 바이러스가 여러 종류가 출현했다고 나오죠. 그러면 지금 현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도 지금 인체에 실험을 해서 이걸 약품을 만들려면 몇 년이 걸리는데 이미 또 변종이 나왔단 말이죠. 그러면 이거 우리는 매번 바이러스가 올 때마다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이길 수가 없어요. 바이러스 100.6패입니다. 그죠? 변종이 왜 생기는지 아시죠? 자, 이것이 인간의 DNA라고 하고 이것이 바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인데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이제 보면 이 핵산이라고 있어요. 핵산은 DNA 혹은 RNA를 이제 핵산이라고 하는데 얘는 한 가닥으로 되어 있는 DNA는 이렇게 두 가닥이죠. 근데 이제 RNA는 이렇게 한 가닥이에요. 그래서 이놈이 인체에 들어가서 이렇게 혹은 동물에 들어가서 이 DNA 가닥 하나에 딱 엉겨 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원래 정상인데 이상한 놈이 하나 와가지고 딱 붙으면 이 자체로 복제가 돼버려요. 그러면서 변종이 생기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것이 몸 밖으로 튀쳐나오면 이제 변종 바이러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내 몸속에 있을 때는 괜찮았던 것이 이렇게 이제 새로운 것들이 와서 붙어버리면 변종이 되면서 뭐 여기도 붙을 수 있고 여기도 붙을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변종이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바이러스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바이러스가 너무너무 많은데 변종까지 하게 되면
우리는 바이러스를 도대체 1대1로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해 가십니까? 자,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을 때 흔히 말하는 중증으로 발전하는 환자, 그죠? 무증상도 있을 수 있고 가볍게 진행하는 사람도 있는데, 혹은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바로 내 몸속의 기생충 세균 바이러스가 평소에 컨트롤이 잘 되지 않는 사람이 만성병과 중환병을 앓게 되는 거죠. 또한 독소가 몸에 많은 거예요. 금속 독소, 중금속 독소부터 시작을 해서 프로필알코올 같은 것들이 많이 있는 거죠. 또한 혈액이 맑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혈액암이나 림프암 같은 것에 걸리지 간암, 폐암, 췌장암에 걸리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이 간이나 폐나 췌장 속에 이미 기생충이나 세균 바이러스가 많은 분들이 이런 암을 앓기 때문에 아이들은 그런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아이들은 어른에 비해서 독소라든가 기생충 세균 바이러스 같은 것이 장부에 쌓일 시간적인 텀이 부족했고, 그래서 이런 장부로 암이 오지 않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요즘은 좀 최근에도 이제 어린아이들이 감염되는 사례가 나오고 있는데, 어린아이들이 아무래도 기생충 세균 바이러스 감염이 적기 때문에 노약자에 속함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좀 덜 감염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저질환이 있거나 중병 혹은 암 같은 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기생충 세균 바이러스 없애는 것 외에도 해독과 배설에 오장육부를 깨끗이 정화해 주어야 앞으로 닥칠 다른 바이러스 질환도 넘길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계속 이런 것들이 왔을 때 내가 평소에 몸이 아파요. 질환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 늘상 그냥 아이고 나만 안 걸리게 빌 수밖에 없다.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분들일수록 기생충 세균 바이러스를 없애는 거 훌라클락 박사 방식으로 충분히 하고, 해독과 배설이 어딥니까? 간과 신장이죠. 여기를 정화해주고 혈액까지도 정화해줄 수 있으면 제일 좋겠다. 그죠?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것이, 홀데클락 박사는 의사는 아니었지만 대체의학과로서 암에 대한 책을 6권이나 썼어요. 그만큼 기생충과 세균 바이러스 독소가 암을 일으키는 이분은 100%라고 봤어요. 100%라고 보지 않지만 100%의 이유이기 때문에 이것들 미리미리 제거해주면 암도 나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생충 세균 바이러스 없애는 거, 해독과 배설을 하는 오장육부를 깨끗이 하는 거, 이걸 여러분들 소홀히 하면 되겠습니까? 당연히 안 되죠. 당연히 강조해서 해야 됩니다. 자, 바이러스 치료제가 언제 나올까? 이런 기대를 하지 말라는 얘기죠. 앞으로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르는데 우리 앞에는 이미 새로운 바이러스가 출현을 하였습니다. 그죠? 그 살아있는 모든 생물의 몸속에는 바이러스가 존재한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내 몸속에 내가 이미 바이러스 덩어리예요. 쉽게 말하면. 쉽게 말해 박쥐가 137종의 바이러스가 존재한다고도 합니다. 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 의사나 생물학자들이 그 존재를 파악하고 있는 바이러스는 이 세상 바이러스의 0.1%, 이보다 훨씬 더 적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이러스가 나오면 항상 감염원을 찾고 어느 동물에서부터 왔느냐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 인수공통감염, 사람이라든가 짐승이 공통적으로 감염하는 거, 그 조류독감 같은 거 말하는 거죠. 자, 공기로 전파가 되느냐, 대소변으로 되느냐, 저는 다 된다고 봐요. 자, 대소변에 원래 세균과 바이러스가 제일 많기 때문에 변기 뚜껑 내리는 거 제가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했죠. 네. 하지만 이미 우리 몸 안에, 공기 안에, 먼지 속에도 이미 많이 있습니다. 포자 형태로. 그 대소변에 무좀균도 있고요. 입술 부르트는 그런 균도 있고, 결핵균도 있고, 대상포진 바이러스도 이미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몸이 피곤할 때 입술도 붉히고 대상포진도 오고 결핵도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이미 더 무서운 것들이 이미 내 몸속 안에 있는 독감 바이러스예요. 독감 바이러스로 많이 사망을 하죠. 내가 몸이 허약할 때 그것이 탁 치고 나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이제 한약이 무슨 그 바이러스 치료에 도움이 되느냐? 하지만은 이미 항염, 항진균, 항소염, 소염작용, 그 다음에 이제 항바이러스 작용을 하는 약재들이 이미 많이 밝혀져 있습니다. 실제로. 자, 보세요. 우리가 한약 하면 먼 얘기 같지만, 자, 감기 초기에 생강차를 마셔보니까 몸이 후끈하면서
땀이 쪽 나면서 이제 그 오한기 있는 것이 겠다. 그러면서 감기가 날아간다. 그 뭐 소주에 고춧가루 풀고 막 그런 비슷한 얘기죠. 네. 자, 생강은요, 감기 초기에만 쓸 수가 있습니다. 첫날, 으슬으슬할 때, 이튿날 땀이 막 나오고 진액이 막 빠져나올 때 생강을 쓰면요, 더 땀이 나면서 더 병이 깊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바로 기침이 심해지고 콜록콜록한 기침이 막 나오게 돼 있어요. 기관지를 넘어서 폐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생강차는 초기 때만 쓰셔야 됩니다. 자, 건강이라는 것은 생강을 말린 거죠. 이것은 이제 보통 생강보다 더 그 뱃속을 따뜻하게 하는 작용이 강하기 때문에 건강은 그 위가 찬 사람이 많이 씁니다. 위가 장이 찬 사람. 자, 어릴 때 수영하다가 팔을 긁혀가지고 피가 나면은 쑥을 찧어가지고 그걸 바르면 지혈이 됩니다. 그걸 이제 에어비라고 하죠. 쑥이 에어비니까. 그래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자궁질환을 이제 좋게 하는 또 치료에 쓰이죠. 그리고 또한 그 애압도 기생충 잡을 때 쓰고 있죠. 소화가 안 될 때 물을 깎아 먹으니까 끄하고 트림이 나오더라. 무는 실제로 소화제입니다. 물을 깎아 먹으면 소화가 잘 되고요. 무 씨앗이로 나복자인데 나복자는 소화제로 많이 쓰이는 약재예요. 상추를 많이 싸먹으면 잠이 옵니다. 그죠? 버드나무 껍질로 아스피린을 만듭니다. 아스피린의 주재료는 버드나무 껍질이에요. 그다음에 개똥쑥, 이름도 참 웃긴 개똥쑥이 말라리아 치료제가 되고, 개똥쑥의 성분이 몇 년 전에 노벨 의학상을 받은 경우가 있었죠. 그죠? 뒤에 나올 겁니다. 자, 이런 것이 바로 한약이에요. 한약을 여러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지금 여기 위에서 언급한 것들이 전부 약으로 쓰일 수 있거든요. 아스피린과 말라리아 치료제는 상당히 전문적인 치료약이죠. 그죠? 약성이 강할수록 한약이 되는 것이고, 한약은 이런 베이스로 시작을 합니다. 의학을 하는 분들은 이제 자기가 늘 최고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의 방식, 자기의 것이 아니면 늘 완전히 다 불법이고 비과학이고 구식이고 무식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요, 200년 전, 100년 전만 해도 서양의 의학은 정말 우스운 수준이었어요, 여러분. 정말 그 뇌를 다 그 구멍을 내가지고 시술하는 경우도 많았고, 정말 그 과거 한 몇십 년 전에 의학이 저지른 그 엄청난 실수들은, 이게 여러분들 아시면은 야, 이제 와서 잘난 체 하는구나 하지만, 저는 그런 이유 때문에 함부로 이렇게 남의 의학을, 한의학을 까거나 대체약을 까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한의학이나 대체약을 무시하지 잔혹한 비난을 가하시면 안 되고요. 임상 조작도 원래 많이 하거든요. 대양 미국에 있는 회사들이 장난을 수없이 많이 칩니다. 어떤 약을 개발해놓고 그것을 막 팔아 제낍니다. 몇 년 후에 사람이 죽기도 하고, 또는 그 부작용이 많이 나타나죠. 그러면 이제 또 그거를 수거를 해요. 팔지 못하게. 근데 그 성분을 조금 그 화학식을 아주 조금 바꿔가지고 다시 출시합니다. 그걸 다시 또 판매를 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책을 보면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보신 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자, 의학의 기준에 따라서 의학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설명을 하고 이해를 하면 전부 이게 이제 너무 불법이고 비과학적이고 의학적인 근거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정말 잘못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숫자가 많다고 깡패는 되면 안 됩니다. 그죠? 자, 이걸 한번 보세요. 자연스러운 치료가 있고 부자연스러운 치료가 있어요. 여러분, 자연스러운 거 좋아하시죠? 어떤 분이 부자연스러운 걸 좋아하겠습니까? 그죠? 의학적인 치료는 모두 좀 사실 자연스럽지 못한 치료법인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산 허리를 뚝 자르고 강물을 중간에 딱 막고 바다 중간을 메어버리는 그런 치료법이 많습니다. 깎고 자르고 끊어버리고 죽여버리고, 그죠? 저는 현대의학을 하수의 방법으로 봐요. 자연스러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인체를 자연스럽지 않게 치료하기 때문에 반드시 부작용이 생기죠. 현대의학이 아무리 잘난 체를 해도 사실입니다. 자, 해안도를 만든 후에 강원도, 강릉, 백사장이 막 사라져버리죠. 너울 파도가 심하게 치면서 그게 자연이 그 바다 가운데를 막아놓으니까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 스스로 이렇게 일을 하는 거죠. 자, 항생제 남용으로 슈퍼박테리아가 출현한 건 다 아실 거고요. 자,
하지만 그 인간의 구급 상황이라든가 응급의학과 외과학은 사람을 살리는 아주 응급한 경우에 쓰기 때문에 이 파트는 아주 가치가 높다고 저는 인정을 합니다. 그 외에는 조금 저는 다른 과들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우리가 사실 기침하고 재채기하고 콧물 나고 열 나고 설사하는 것 자체가 이런 증상들이 몸이 스스로 치유를 하기 위해서 나온 증상들이지 않습니까? 그죠? 식중독에 걸려가지고 몸에서 이제 장에 좀 문제가 왔는데 설사를 하지 않거나 토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이제 죽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염증이 엄청나게 심해지면서. 그죠? 열이 1도가 올라가면 면역력이 뭐 5배에서 20배까지 올라간다고 하는데 이 열 내는 것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 몸이 스스로 열 내는 거지 않습니까? 콧물 재채기 외부에서 어떤 것이 들어왔을 때 그거를 뱉어내기 위한 작용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제 스스로 치유하기엔 나오는 이런 증상들을 갖다가 나쁜 것으로만 보고 그래서 이런 증상을 틀어막는 대증요법이 치료라고 생각하는 것이 의학이죠. 그래서 열, 통증, 염증이 생기면 다 나쁜 것으로 생각하고 해열, 진통, 소염을 시키죠. 해열제, 항생제, 소염제, 진통제, 스테로이드제가 가진 부작용은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구충제, 간, 신장 상한다고 많이 욕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많이 임상을 했을 때 그런 분이 많지 않았죠. 그죠? 간, 신장, 손상은 기본이고 그 외에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을 것이고 모두 또한 만성병에 효과가 없다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개똥쑥은 이제 노벨 의학상을 탄 식물이에요. 이것이 중국이 개똥쑥에서 말라리아 치료제 성분을 찾아내서 첫 노벨 의학상을 받았죠. 네, 그래서 이 개똥쑥은 항산화, 항균 효과가 있고 다양한 암종에 대한 증식 억제 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길가에서 이런 약쑥이라고 하는 건데 개똥쑥 약쑥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보고 그냥 지나치죠. 네, 이런 것들이 노벨 의학상을 받는 좋은 약의 재료가 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아까 얘기했던 이런 것들을 무시하면 안 돼요. 애엽, 나복자, 생강, 상추, 버드나무, 개똥쑥. 그러니까 천연물질을 여러분 절대 함부로 보고 한약 따위가 무슨 풀 따위가 무슨 이렇게 지금도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무리 설파를 해도 이걸 모르고 하시는 분들 있는데 절대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말라리아 특효약 성분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개똥쑥 자체가 가지는 성분은 좀 미약하기 때문에 이제 아르테미신이라는 개똥쑥에서 추출한 성분으로서 함량이 낮기 때문에 이것만 다려 먹어서는 직접적인 항말라리아 효과를 내기는 어렵지만 이걸 갖다가 농축을 해서 쓴다는 얘기죠. 그 말입니다. 자, 개똥쑥이 말라리아 치료제가 될 수 있듯이 이런 약초나 허브 같은 경우도 바이러스 치료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제는 제 논리를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우리 한의사들은요, 그 바보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의대, 한의대, 치대 시험을 볼 때 거의 비슷한 점수를 가지고 학교를 들어가지 않습니까? 과만 잠깐 나뉘는 건데 우리 한의사들도 공부를 잘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 학문이 터무니없다면 공부를 안 할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하다 보면 재미가 있고 일리가 있고 실제로 치료하면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금운화, 연교, 황금이라는 약재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 중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쌍황리라는 약이거든요. 여기 보면 쌍황련 구복액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금운화라는 약재, 연교라는 약재, 황금 이 세 가지가 들어있는데 한국에서도 보면 그 함소와 한의원에서 이런 닥터콜이라는 약재를 이렇게 같은 성분으로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걸 조사하다 보니까 이 닥터콜이라는 약재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광고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의사협회에서 여지없이 고소를 했어요. 고소를 해가지고 결과가 어떻게 됐냐? 식약처인지 뭐 보건소인지 어딘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이건 과장 광고다 해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참 이런 게 한심합니다. 사실은 보면은 제 입장에서는 정말 개똥쑥으로 노벨 의학상을 받아서 말라리아를 치료제를 만드는 이 중국이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걸 만들어서 이제 소개를 하면 이제
너 딱 걸렸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시스템이 너무 싫어요. 자, 그래서 설명 가겠습니다. 금우나 연교 황금이라고 하면은요, 모든 한의사들은, 공부를 한 한의사들은 모두, 이것이, 사스나 메르스 혹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효과가 있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식으로 공부를 한 한의사라면, 누구나. 왜냐면 그렇게 알고 있고, 배우고 있고, 그렇게 쓰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쌍황년이라고 불리는 이 약제에 대해서 제가 비슷한 약제, 혹은 뭐 이거 닥터콜은 같은 성분을 썼다고 하니까 이걸 좀 구입하셔도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 한의원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예, 저는 여러분들 위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한의학진흥원에서는 과거에 지금 이제 중국에서 이 약품은요, 이 쌍황년이라는 약품은요, 품귀 현상 다 품절이 됐어요. 마스크와 함께 동시에 중국에서. 왜냐면 이것이 과거에 메르스와 사스일 때도 효과가 있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복용을 하시고 중국에서 효과를 봤기 때문에 이번에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 할 때 이 쌍황년이라는 약이 전부 다 매진이 된 거예요. 마스크와 함께. 여러분들 많이 모르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쓰는 그 약재 중에 이 흔히 다음에 나오겠네요. 이게 이제 황금이거든요. 황금이고 이것이 금운하고 이게 연교예요. 그래서 한약으로 대처하는 코로나 바이러스 이렇게 하는데 이 중국 발음으로는 샹황렌입니다. 그래서 샹황렌이라는 처방은 황금, 금운과 연교로 되어 있는데 이 황금이라는 것은 이제 색깔이 노랗습니다. 그러면서 성질이 되게 차요. 그러니까 열이 올랐을 때 우리가 이제 열성 질환이 생겼을 때 막 열이 오르면서 호흡곤란이 오고 이럴 때 그럴 때 이제 호흡곤란이 올 때 이제 기관지를 넘어서 폐로 막 가고 있는 길이거든요. 그럴 때 이런 황금 같은 차가운 약을 써주면 그 열이 확 떨어집니다. 심장이 편해져요. 이것이 이제 심장 열을 끄는 약이거든요. 그리고 금운화라는 것은 인동초를 말린 것인데요. 이 금운화, 이 꽃이 인동초 꽃이 이거는 성질이 좀 약해서 상당히 좀 많은 양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열을 꺼주는데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급성으로 오는 상기도염 같은 경우 기침을 심하게 하거나 이럴 때 많이 쓰는 처방이에요. 금운화 포곡령. 포곡령은 이제 뭐냐면 민들레 풀 같은 걸 쓰는 거예요. 꽃과 풀을. 그래서 금운화 포곡령은 한 세트로 이제 많이 쓰고요. 연교는 개나리 꽃이 아니고 개나리가 이제 열매를 열립니다. 그 열매가 이제 이 껍질이에요. 열매 껍질. 여러분 본 적 없을 거예요. 꽃만 봤기 때문에. 이 세 가지는 그래서 열성 질환을 쓸 수 있는 좋은 처방이 돼요. 이해 가시죠? 근데 이제 중국에서도 보면은 이 장롱멍이라는 분은 의사 같아요. 한의사가 아니고 중의사가 아니고 이분은 신종 코로나에 효과가 있다고 하는 알려진 샹황렌 효과에 대해서 묻자 샹황렌이 신종 코로나에 적용한다는 것은 아직 충분한 임상 데이터가 없다. 모든 의사들, 전 세계의 모든 양의사들은 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양의사, 한의사라고 부르는 것도 기분 나빠하시더라고요, 의사들은. 의사면 의사지 무슨 양의사냐고. 너무 편협한 것 같습니다, 진짜로. 자, 그래서 이분도 왜냐면 한의학이 약한 부분이 그거예요. 임상을 한방병원 차원에서 좀 많이 논문을 내고 이런 걸 실험을 해야 되는데 한방병원도 별로 손님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런 걸 할 만한 그런 돈이 없습니다. 실제로 말하면 인력도 부족하고요. 그래서 시스템도 부족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실 한의원에서 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한의원에서 발목 삔 분들, 허리 아픈 분들 오시는데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까? 한방병원 차원에서 해야 되는데 그걸 많이 못하고 있죠. 대학병원에서도.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의사들이 지적하는 것도 뼈 아프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이긴 해요. 하지만 이런 것들은 수천 년 동안 검증해서 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 실제 써보면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황금, 금운화 연교로 딱 된 처방은 지금 아까 얘기했던 닥터콜이라는 처방이 있더라고요. 보면은 제가 할 때 광고하는 건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자, 그래서 비슷한 처방을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아까 그 닥터콜이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구하려면 구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비슷한 처방이 뭐냐면 자, 방금 황금, 금운화 연교 그랬죠. 이 금운화 연교가 들어간 처방이 여기 두 가지가 있어요. 은교산이 있고요. 연교 폐독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연교와 금운화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은교산도
연교와 금은화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인플루엔자성, 그죠? 인플루엔자면 이 독감 바이러스지 않습니까? 그죠? 인플루엔자성 후두염, 후두, 인두, 급성 상기도염, 지금 전부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지는 증상들이죠. 그래서 이런 처방도 여기 좀 길게 돼 있는데 일단 여기서 금은화 연교를 딱 뽑아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황련해독탕이라는 게 있어요. 황금, 황련, 황백은 다 노란색이면서 열을 꺼주는 성질이 아주 강합니다. 치자도 열을 꺼주는 성질이 강해요. 그래서 열사, 열이 성해서 가슴이 답답하고 안타까우며 입과 목이 마르고 높은 열이 나고 헛소리를 하고 잠을 자지 못할 때 이럴 때도 쓸 수 있는 약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대부분 여러분 열 감기 열이 많이 있어서 항상 이마를 찍어서 열을 체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열이 없으면 의사들도 체크할 방법이 없어요. 나머지는 무증상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 찍어서 38도가 나왔다. 그럼 이런 분들은 또 몸이 으슬으슬하고 좀 이상하다 싶으신 분들은 이 두 가지 약을 구입을 해 놓으십시오. 평소에. 그래서 은교사는 이렇게 찢어서 먹을 수 있게 이런 가루로 나와요. 이렇게 가루로. 그래서 은교산과 황련해독탕 이거 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걸 좀 기저질환이 있거나 집안에 어르신들 중에 7, 80대 됐는데 좀 걱정이 된다 이런 분들 모시고 있는 자녀분들이 있거나 그러면 미리 이걸 좀 사놓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사놔가지고 준비를 하셨다가 그런 증상이 생기면 드세요라고 말씀을 하시면 되겠죠. 약도 먹기 그렇게 쓰지 않고 물에 타가지고 드시면 돼요. 가루를 입에 털어놓고 물을 마셔도 되고 따뜻한 물에 해서 드셔도 좋습니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은교산 아니면 연교패독산 여기다가 황련해독탕을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금은화 연교가 들어있고요. 여기 황금이 들어있죠. 그래서 이게 합치면 이게 이런 그 쌍황련, 그 쌍황련 같은 처방이 되는 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스크도 없고 바이러스 치료제도 없는 이때, 그죠? 믿을 건 자, 황련해독탕, 은교산 혹은 닥터코를 구입해서 놓고 증상이 있다 싶을 때 드셔보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려드렸던 그 폐렴이 올 때 그 제가 누르는 자리 있죠? 심장이라든가 폐라든가 뇌자리를 누르면서 팔 쪽을 지압하는 거 있죠? 그것도 상당히 효과가 좋으니까 열이 올라올 때 해보시면 효과가 좋습니다. 그것도 같이 해보시고요. 제 동영상이 있으니까 찾아보세요. 자, 초기에 열이 잡히지 않고 기관지가 평소 좋지 않은 분들이 빠르게 폐로 바이러스가 침투하면서 열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폐 조직이 손상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기 때 이 약들을 황련해독탕, 은교산, 닥터코를 구입해가지고 준비하고 있다가 내 몸이 이상하네? 이거 뭐지? 그럴 때 딱 드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평소에는 면역을 기르는 비타민C, 그다음에 좋은 소금을 드셔주시고요. 제가 식초도 소개할 거고 그 다음에 또 마시는 차, 정말 좋은 마시는 차 있어요. 정말 지금 제가 조만간 며칠 안으로 소개할 건데 그것도 제가 쇼핑몰에 올려놓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입해서 드실 수 있게 해드릴게요. 초기에 바이러스가 막 들어와서 몸에 문제를 일으킨 초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시면 됩니다. 좋은 소금, 저희 쇼핑몰에 또 있죠. 제가 그걸 여러분들 그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드셔보시면 이유를 알게 될 겁니다. 특히 기저질환이 있거나 내 몸이 많이 아프다고 느끼는 분들, 여러분들 그 아셔야 될 것은요, 정말 좋은 소금은요 종합 미네랄제예요. 종합 미네랄인데 나트륨이 있기 때문에 짠맛이 날 뿐입니다. 여러분 종합 비타민, 종합 감기약 얘기하시죠? 여러분 지금 앞으로는 제가 봤을 때요, 건강기능식품은 전부 미네랄로 가야 돼요. 제가 또 그렇게 만들 겁니다. 제 힘이 어디까지 달지 모르겠지만 정말 미네랄이 중요하거든요. 그거 제가 앞으로 계속 설명하면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몸을 케어해야 되는지, 정말 의사를 만나지 않고 내가 내 몸을 혼자 셀프로 케어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제가 계속 설명을 드릴 겁니다. 앞으로 제가 화약제 몇 개 더 설명을 할 거고요. 평소에 먹을 수 있는 것들 꾸준히 설명을 드리고, 그러면 여러분들 제 강의 앞으로 최소한 10개 정도만 들으면요,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10개 정도 내에 제가 여러분들 평소에 어떻게 관리하고 뭘 드십시오 이런 것들을 전부 설명을 드릴 거니까, 그리고 너무 지금 2달 지나서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놈이 그 면면이 보이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들어서 조금 이게 발병률이 줄어들긴 했는데, 안심할 단계는 아니지만,
우리나라에서 말썽을 일으킨 몇몇 그 어떤 단체들에서 지금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아무튼 그분들이 다 이제 지금 다 조사가 거의 끝나가고 하기 때문에 이제 그 지역 감염만 좀 조심하시면 많이 좀 진정이 될 것 같고요. 처음부터 이렇게 너무 공포심을 갖고 사람마다 너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건강염려증처럼 너무 막 그 무서운 그런 그 유튜브 내용만 찾아가지고 중국에서 어떻다 막 죽었다 이런 것들만 막 부각시켜가지고 뉴스에서 막 나오고 그런 걸로 그런 조회수가 막 90회, 100만회, 90만회, 100만회 이런 걸 보면서는 저도 그런 것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한 번도 제가 안 했죠. 오히려 여러분들 안심시키고 걱정하지 마라. 크게 걱정할 일 아니다. 라고 했던 이유는 그렇게 해서 돈 벌면 뭐합니까? 여러분. 그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최대한 안심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요. 결국 지켜보면요. 저는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때요. 걱정을 사실 하나도 안 했어요. 정말로. 내가 우한에 가도 나는 걸려도 잘 견딜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저는 제 곁에 항상 그런 것들을 두고 복용을 매일매일 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요. 비타민C 제가 지금 한 끼에 아침, 점심, 저녁 얘기할 때 하루에 그러니까 한 번에 6개씩 먹습니다. 지금. 평소에 4개 먹었는데 요즘 6개 먹어요. 그러면 6, 3, 18 하루에 18g을 먹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도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속도 많이 편해지고요. 좋은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금 먹어라, 비타민C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우습게 듣지 마시라는 얘기죠. 흔히 옆에 있다고. 소금은 반드시 좋은 소금. 이해 가십니까? 그리고 병을 넘어서라는 훌다클락 박사의 책을 제 카페에도 올려놨으니까 제 쇼핑몰에도 올려놨으니까 꼭 한번 읽어보세요. 그걸 읽는 거하고 읽지 않는 거는 사실 큰 여러분들 생활상에 엄청난 차이를 일으킬 거예요. 여러분 위생적으로 어떻게 내가 해야 될지를 그거를 제대로 알게 됩니다. 이해가시죠? 지금 사실 지금 새벽 3시 반이 넘었거든요. 여기 지금 시간이. 저도 이제 곧 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제가 앞으로 한 10회 내에 제가 계속 여러분들이 드시면 면역을 향상시킬 좋은 제품들을 계속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걸 따라 드시면서 여러분들 건강 유지 잘 하시고 분명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돈을 들여서 몸을 망치는 경우를 많이 저는 봤습니다. 그런 시행착오를 확 줄여드릴 거니까 제 말을 믿고 한번 따라와 보시기 바라고요. 폴다클락 방식으로 몸 정화하시는 거 그거 싸네 비싸네 하지 마시고 한번 해보십시오. 해보시면 효과 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위중한 시기 때 평소에 내 몸 관리 잘하는 거 중요하죠. 그죠? 목숨보다 소중한 건 없으니까요. 그래서 쓸데없는 그 공포 갖지 마시고 제대로 알면 내가 지식이 생기면 힘이 생기고 그걸 버텨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즐겁게 맞이할 수 있고 일상생활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시겠죠? 사회적 거리는 2대 너무 위축되지는 마시라는 말씀 드리고 이상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